네, 이 시각 증시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최고의 공시 기업 분석 전문가, 바로 변영인 대표님만의 진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수상한 공시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요, 바로 엔투텍입니다. 이 엔투텍은 1992년도 4월에 설립이 돼서 2018년도 10월에 스펙 상장법인과 합병을 진행한 바가 있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그리고 진공 캠버와 특수 진공 밸브 제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0년도 9월에는요, 주식회사 마이크로텍에서 주식회사 엔투텍으로 상호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포지션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장비 부문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56.6%를 차지하고 있고요. LED 응원봉과 MD 상품 사업 부문은 20.6%,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은 22.4%의 포지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투텍 같은 경우에는요, 6월 말 결산 법인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반기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29억 원, 영업 손실액은 30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6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치를 냈는데 역시 반기 실적입니다. 그런데 특히 엔투텍은요, 최근에 이 모더나와 백신 공급 및 유통을 협의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모더나 관련주로도 한번 부각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작년에는요, 9월이죠. 임시주총에서 선임됐던 이 로버트 랭커 박사가 이 모더나의 창립 멤버고 또 주요 주주로 밝혀지면서 이 모더나에 대한 국내 유통 기대감을 더욱더 증폭시킨 바가 있는데요. 좀 이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됐었다라고 좀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이 엔투텍이요. 최근에 대규모 그 전환 청구권 행사 발표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어제였는데요. 네. 먼저 엔투텍을 설명하기 전에 작년에 핫했던 모더나 백신의 어떤 유통 소식을 좀 전해오면서 그랬죠. 작년 하반기에 급등한 이력이 좀 있습니다. 네. 이후에 대체적 조정기를 좀 거쳐가지고 최근에 코로나19 이 테마주의 어떤 선순환 장세가 좀 있었죠. 그랬죠. 그래서 러시아 백신의 어떤 이 이슈가 한번 부각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모더나 백신 관련주가 좀 움직였는데 이때 엔투텍이 단기 시세를 좀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반도체 장비 부품을 좀 개발, 판매하는 회사의 이 매출 포지션이 56.6%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LED 응원봉. 이게 뭐냐면 원래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이 반도체 장비 부품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약간 테마성으로 좀 엮이는 그런 과정에서 이 방탄소년단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방탄소년단 관련주요? 이 LED 응원봉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규모 콘서트장에서 LED 응원 이 바 있지 않습니까? 맞아, 이렇게. 그렇죠. 콘서트에서 쓰는. 사용해 보셨어요, 대표님? 저는 죄송합니다.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응원봉이랑 그다음에 MD 상품이라고 해서 방탄소년단 관련된 어떤 굿즈를 좀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가 작년에 초창기 제가 좀 기억을 하기로는 방탄소년단 관련된 마스크를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좀 유통하겠다. 다양하게 이런 했네요. 계획 이후에 하반기는 이제 모더나 백신 관련된 이슈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현재 좀 이르렀는데 자, 제가 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자, 바로 이겁니다. 어제 공시였는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회사는 전환 청구권 행사였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의 5,861만 주의 16.5%에 해당되는 968만 5,329주, 16.5%의 대규모 이 전환 청구권 행사 소식을 이제 밝힌 겁니다. 자, 전체 이 청구 금액이 67억, 그다음에 65억, 그다음에 8억 1천만 원, 9억 4천만 원. 모두 전환가액은 1,545원인데 오늘 엔투텍 주가가 3,150원이네요. 거의 지금 시세 차익을 누린다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의 이 주가 구간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그렇네요. 상장 예정일은 지금 5월 1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 권면 총액이 한 140억 정도 되는데 149억이네요. 149억인데 아직 전환 예정 물량이 좀 많죠. 33억, 15억, 1억 8천 5천만 원. 추가적인 어떤 이 전환 가능한 주식의 수는 한 314만 주, 315만 주 정도가 이제 추가의 어떤 전환 청구가 될 수 있는 이 구간이다. 그런데 지금 잠깐 일봉 차트 좀 보더라도 지금 일봉상의 주가 영역대 단기 저점이었다. 일봉상 저점인
2,200원에서 BTS 이슈 한번 갔죠. 그다음에 모더나 관련된 이슈를 한번 더 2차 상승이 간 엄청 겁니다. 갔었네요.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을 가져왔던 구간은 바로 네. 코로나19 수혜 종목들의 어떤 대세적 조정기에 그렇죠. 들어가면서 주가가 1,150원까지, 1,157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다가 네. 최근에 다시 이제 상승했던 이 원인은 네. 모더나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백신 승인 기대감, 네. 두 번째 백신 승인에 따라 한국 유통 이 유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된 건데 네.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기대감을 막연한 기대감만 갖고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선행돼서 네. 상승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없다면 그렇다면 주가는 바로 급락할 그렇죠. 수밖에 없죠. 자, 네.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서 1차, 2차에 거쳐서 작년 한 9월까지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 구간 이후에 네. 주가가 다시 급락을 합니다. 자, 급락을 하는데 어디까지 급락을 하느냐? 일봉상 저점 영역대 2,200원대까지 빠졌죠. 다시 모더나 백신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네. 전고 영역 신고가 갱신을 했지만 다시 또 급락하고 난 이후에 반등 이후에 추세가 끝없는 하락을 좀 초래하면서 네. 지금 구간인데 자,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모더나 백신 유통이 확정돼서 이 기대감이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네.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신고의 어떤 영역을 좀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좀 가져갈 텐데 네. 지금은 뭐가 있죠? 바로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규모 149억 원 네. 규모의 대규모 전환 청구권 전환청구권. 행사를 했죠. 968만 5천 주가 네. 5월 11일 날 풀리는 건데 우리가 권리 공매도라고 해서 5월 11일 영업일 기준 이틀 전에 네. 주식을 먼저 매도할 수 있다. 어. 자, 이 날짜가 바로 5월 7일입니다. 메모 한번 하셔야 돼요. 네. 5월 7일에 968만 주의 신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16.5%에 해당되는 신주가 네. 시장에 유통된다면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신주가 네. 주가 희석화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그렇네요. 자, 두 가지의 기로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모멘텀, 네. 회사가 모더나 관련된 확정된 어떤 계약 또는 신규 수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림이 나온다면 네. 추세는 지금 4,000원 돌파 시그널이 맞는데 대규모 전환 청구 물량이 시장에 출원된다면 다시 일봉의 저점 영역된 2,200원을 네. 하회할 수 있다라는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모더나 관련된 이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WHO죠. 그렇죠. 세계 보건기구에서 이 모더나 백신과 네. 러시아의 이 스푸트니크 V 이 백신에 대해서 이 조기 승인을 좀 검토했다라는 네. 좀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26일째였습니다. WHO 기술고문위원회가 네. 이 승인 여부를 뭐 한 3, 4일 내에 결정을 하겠다. 결정하겠다고 밝혔죠. 자, 그렇죠. 네. 지금 국제 백신 협력체 코백스를 통한 배포도 이제 가능해진다. 자, 이에 따라서 이 모더나 관련주들의 최근 수급 동향이 좀 좋았습니다. 네. 주가 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점은 네. 엔토텍이 모더나의 백신 유통을 하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약에 거네요.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네. 모멘텀은 훼손이 아니라 모멘텀의 소멸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예 기대감 소멸이군요. 기대할 수 있는 이 원인적인 고려 사항들조차 네.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좀 갖고 오는데 네. 중대한 기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규 매수 관점에서 괜찮은 것인가? 네. 최근에 저희 골든타임 종목에도 한번 다뤘죠. 맞아요. 일봉의 저점 영역대에서 단기 급등하면서 단기간 한 90%의 상승률을 좀 만들어냈는데 네. 지금 딱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전환 청구를 기점으로 지금 2배 가까운 수익률이 예상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어떤 추가 상승은 유효해 보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요. 유효할 수 있는데 네. 이 대의 명분에서는 이 전환 물량을 그래도 이 소화시키고자 하는 어떤 네.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라는 예상 시그널 좀 있는데 네. 만약에 모더나 관련된 유통 백신의 어떤 유통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확정된다면은 네. 뭐 전고 영역까지 어떤 상승도 가능하지만 네. 다소 이러한 어떤 확정적인 어떤 이 그림이 없는 한에서는 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 관점 지금 아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네. 신규 매수 관점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 골든타임에서 짚어드린 네. 이 타점, 일봉상 저점 영역대에서의 이 타점은 네. 자, 우리가 익절가를 잡고 대응을 합니다. 5월 7일까지 2,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보유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800원이 이탈되지 않는 관점에서는 보유 관점이고 네. 2,800원이 이탈된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뭐 확실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 엔투텍이 이번에 그 모더나 백신의 어떤 그 유통 관련으로 부각이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의 상승 시그널도 유효하지만 지금 대규모 전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이 주가 희석 요인이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되면서요. 어쨌든 뭐 단기적 추가 상승도 유효하긴 하지만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금지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투자를 할 때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투기가 아니라 정말 건전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8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 관점, 만약에 이탈한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두 번째 센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코는요. 2004년도 11월에 설립이 됐고요. 2020년도 10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가스 안전기기와 환경기기 그리고 IoT 기기까지도 자체 개발해서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악취 유발 물질을 감지해서요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실시간 이 센서 기반 산업용 악취 측정기들을 또 생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센코의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개별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매출액은 201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1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도 대비 매출액은 1.4%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6.8%가 감소를 했지만 이번에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이뤄낸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표님이 센코가요. 최근에 이 한 250억 원 규모의 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이 밝혀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잠깐 내용 볼게요. 네. 4월 26일 날 회사가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무기명식 3호 전환사채고요. 네. 발행 전체 금액은 125억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죠. 네. 시설 자금으로 25억을 쓰겠다. 그 다음에 영업 양수 운영 자금으로 50억. 창이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다시 50억을 사겠다. 네. 125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서 25억은 시설 투자하고요. 네. 50억은 생산 운영 자금 쓰겠다. 네. 그리고 50억은 타 회사를 인수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 네. 표면 이자율이 제로고요. 만기가 1%인데 거의 뭐 무이자와 다름이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런데 네. 납입 대상자가 조금 다소 의아합니다. 어떤가요? LB 포스코 신성장 3호 투자 합자 회사. 어. 바로 포스코 자금입니다. 그렇네요. 포스코가 125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한 거고요. 네. 여기 나와 있죠. 조달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은 타법인 지분 인수 그리고 생산 설비를 증설하겠다. 네. 이에 따른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125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했고요. 네. 다시 같은 날 유상증자 결정을 또 했습니다. 물론 네. 정정 서류긴 한데 다시 내용을 보죠. 네. 회사는 전체 금액이 다시 보죠. 125억이네요. 자, 125억 원에 똑같습니다. 시설 자금, 운영 자금,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 이렇게 해서 네. 전환사채 125억, 유상증자 125억 해서 전체 25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 네. 여기도 역시 납입자가 LB포스코 신성장 3호 투자 합자 회사. 네. 어제 바로 다 납입이 됐죠. 자, 4월 27일 날 네. 자, 증권 발행 결과를 통해서 제3자 배정 상환 전환 우선주의 125억, 그다음에 1회차 전환 사채 납입이 모두 완료가 좀 됐습니다. 네. 회사는 지금 이 포스코가 핵심 투자자로 이제 참여를 하면서 네. 이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증폭됐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네. 상장한 지 그렇게 뭐 오랜 기간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맞습니다. 상장을 했는데 네. 최근 뭐 개별 매출액이 200억, 영업이익이 10억, 그다음에 순이익 7억이면 다소 외형이 조금 작은 회사죠. 네, 그렇죠. 그런데 포스코가 25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시설 투자 내지는 회사의 타법인 주식 취득, 네. 즉 이게 회사의 어떤 외형 확장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네. 투자를 했다는 거에 관심이 좀 이끌고 있는데 네. 내용은 하나입니다. 어떤가요? 지금 포스코가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게 네. 철강업의 어떤 국한되어 있는 이 사업 부분에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 동안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이죠. 그렇죠. 배터리 사업의 어떤 소재, 네. 양극재 및 양극재 관련된
이 분리막 사업까지 좀 진출을 했는데 네. 이와 별개로 지금 이 포스코가 수소차 시장에 좀 진출을 좀 선언한 과정에서 네. 이 이해관계적 측면에서의 어떤 투자가 아니냐. 이게 그렇네요. 뭐냐면 수소 충전소의 어떤 건립이 네. 어떤 게 우려가 되죠? 폭발. 그렇죠. 가스 충전소 당연히 폭발이죠. 네. 이 회사의 장점은 전기 화학식 이 센서 반응이에요. 어떤 이 가스의 배기가스의 유출을 이 시스템이 감지해서 네. 사전에 경보음을 알려준다면 네.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최대의 단점은 폭발입니다. 폭발. 이 막대한 이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스 센서 기술 그다음에 IoT 기기를 자체 개발하고 설치하는 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사업의 확장세가 좀 예상되는 대목이죠. 정말 시설 그러네요. 투자가 아까 20억 25억, 원이었죠? 50억입니다. 네. 50억의 증축, 그다음에 100억 원의 타법인 주식 취득, 그다음에 100억 원의 시설 투자 자금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에 이 포스코가 핵심 투자자로 지금 참여를 하게 되면서 뭐 시장의 관심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센코가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 기술력을 포스코가 인정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포스코 자체가 네. 지금 이 250억 투자를 했는데 대기업이 아무리 자금이 많다고 해서 어떤 이 소형주에 투자를 한다는 건 좀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기술력이 첫 번째 뒷받침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네. 사업의 시너지와 포스코의 어떤 이해관계적 측면이 좀 맞느냐. 그렇다면 수소 사업으로서 어떤 진출을 선언하는 포스코의 입장에서 이 화학식 센서가 이 사업의 어떤 이 진행 사항에 어떤 도움이 좀 충분히 될 수 있고 네.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인수한 법인이죠. 바로 한번 내용을 볼게요. 네. 23일 날 타법인 주식 취득 결정을 했는데 네. 컨텍이라는 이 회사를 35억에 이제 취득을 하는데 어. 이 회사가 지금 이 환경부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은 이 미세먼지 측정기, 그다음에 대기 오염 측정기를 좀 제조하는 회사인데 네. 앞으로의 산업에서는 지금 탄소 배출권이라는 이 막대한 기업의 숙제를 좀 안고 있는 회사의 관점에서 네.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네. 이 회사는 가스 센서 기술을 또 보유하고 있는데 네. 배출가스 측정기와의 어떤 사업 시너지가 결합이 된다면 회사의 외형 확장과 와. 기술력의 어떤 시너지가 좀 예상된다라고 네. 예측할 수 있는데 네. 잠깐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센코가 작년 10월에 상장을 좀 했습니다. 네. 최저가 13,000원에서 공모 상단에 33,500원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네. 주가는 현재 구간 좀 흘러내린 좀 양상이다. 그렇네요. 자, 일봉상 저점으로 좀 보여지는 구간이죠. 네. 19,600원. 자, 19,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다시 정정하면 네. 여기죠. 19,000원이요. 네. 네. 19,000원 잡을게요. 19,000원 잡고 네. 지금 일봉상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이 지지대 지킴의 자리에서 주가는 상단 위치 좀 되어 있는 시간을 좀 보입니다. 오늘 주가가 25,500원인데 네. 다소 이 흐름에 대한 좀 답답한 흐름을 좀 가져올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딱 보기에도요. 사업이 우리가 아주 메리트가 있고 매력적인 사업이 아닌데 반드시 수소차에 대한 어떤 성장성이 네. 부과될 때 같이 그렇죠. 실적적 요인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지금 일봉상 저점 구간 지금 타점 한번 잡죠. 19,000원에서 21,000원까지는 좀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센코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는 주식으로 어떤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봐도 예. 유효한 걸까요? 포트로 많은 비중보다는 한 네. 10% 미만의 분할 매수 포트로 한 중기 장기 관점으로 좀 네. 지켜볼 텐데 지금 센코 자체 주식 수가 네. 810만 주 그리고 시총이 1,700억인데 주식 수가 좀 현재 작기 때문에 네. 향후에 뭐 올해 이후에 뭐 무상증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도 충분해 보이고 회사가 지금 현재 이 사업 모멘텀보다는 네. 이 인수에서의 어떤 합병 시너지 이후에 외형 확장이 예상되는 순간에 네. 주가는 추세 전환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되기 때문에 네. 19,000원에서 21,000원은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좀 보여지는데 네. 비중을 좀 확대하기보다는 실적의 성장에 맞춰서 1분기 실적에서 실적 흐름 좋고 네. 반기에 좋다면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종목 센코 알아봤는데요. 이 센코 역시 이번에 어떤 투자 유치 결정과 아울러서 앞으로의 어떤 사업 영역 확대 그리고 수소차 모멘텀이 발생 시에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는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19,000원에서 21,0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요. 적극 매수 유효 구간이긴 하지만 비중은 많은 비중이 아니라 10% 미만으로 분할 매수 그리고 모아가는 주식으로 담아가시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과 함께 차익 실현을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역시나 이런 어떤 실적 보고가 될 때마다 그런 추이에 맞춰서 포트 비중은 조금씩 확대해 가시는 것도 의견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공시 내용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모멘텀들 그리고 어떤 찬스들도 포착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수상한 공시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도 투자 종목을 살펴보는 눈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바로 GW 바이텍입니다. 이 GW 바이텍은 199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1999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2020년도에 상호를 영인 프론티어에서 A 프론티어로 변경을 한 바가 있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사명을 변경하게 되는데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12월에 다시 GW 바이텍으로 최종 사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본 회사는 항체 제조와 개발 그리고 항체를 이용한 신약, 진단키트 개발을 영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까지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사업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GW 바이텍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52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억 원, 그리고 당기순 손실은 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4.7%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92.8%가 감소를 했고 또 당기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매출액은 상승했지만 적자 전환을 좀 이뤄내게 된 기업입니다. 이 GW 바이텍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실 텐데 현재 이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표님, 네. 최근에 이 GW 바이텍이요. 이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기타 시장 안내에서 네. 발표가 됐는데요. 잠깐 네. 내용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회사는 작년 3월에 네.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인해서 이 주권 거래가 좀 정지됐습니다. 네. 그로부터 1년간 이 개선 기간을 좀 부여받았는데 네. 이 개선 기간이 이제 종료가 된 겁니다. 네. 자, 우리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의 어떤 대상으로 편입이 되면 개선 기간을 주든지 아니면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되는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는데 네. GW 바이텍의 경우에는 네. 개선 기간을 1년간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가 개선 계획서라는 걸 좀 제출을 했는데 네. 여기서 회사가 우리는 어떻게 경영 정상화를 해서 네. 회사를 정상화시킬 어떤 플랜을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는 건데 네. 이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보고 네. 그래 이렇게 이행을 만약에 한다면 생각해 볼게라고 하는 게 바로 개선기간 부여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충분한 개선기간을 종료를 했고 회사는 5월 3일까지 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를 기업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자, 5월 3일까지 회사가 제출하는 겁니다. 1년간의 이 약속했던 이행 사항들을 네. 잘 작성해서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어떻게 이행을 했고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를 네. 충분하게 잘 작성해서 5월 3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하면 네. 다시 20일 정도 영업일 기준입니다. 네. 영업일 기준 20일이면 한 달 잡으면 돼요. 5월 3일이니까 한 6월 3일까지 네. 충분하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네. 만약에 적정성을 갖고 다 이행을 다 완료했다라고 하면 네. 거래가 재개될 것이고 만약에 이 핵심 구비사항이 이행되지 못했다면 네. 정리매매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지금 해야 되죠? GW 바이텍 네. 내용을 잠깐 보면 네. 최근 감사 보고서는 잘 냈어요. 좀 내용을 볼게요. 감사 의견은 2019년도 비적정이었는데 네. 자, 적정 의견을 다시 받았습니다. 다행이네요. 적정. 그다음에 네.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이 감사 의견과 관련 없는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의 기재 여부. 작년에 기재가 됐는데 올해는 미기재가 됐다. 즉 재무 유형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정상화를 좀 꾀했다. 네. 그런데 실적이 좀 다소 의아합니다. 작년 445억 매출을 했는데 네. 올해는 524억. 매출은 좀 소폭 증가했죠. 그렇죠. 영업이익을 작년 1억 9,500 냈는데 올해 3,100만 원. 영업이익을 간신히 뭐 쥐어짠 그런 이 흔적이 좀 나오죠. 그런데 그러네요. 이 수익 개선을 좀 한 겁니다. 네. 작년에 218억 원에
단기 손실을 냈는데 네. 올해 50억 원으로 이 적자폭을 크게 감소시켰다. 자, 이런 재무적인 어떤 유형상만 보더라도 회사는 거래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좀 분석이 되는 대목인데 다행이네요. 잠깐 더 보죠. 네. 어찌됐든 추가로 보면 4월 10일, 네.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네. 검토를 해야 되고 6월 3일로부터 3영업일이니까 네. 늦어도 한 6월 첫째 주에는 이 가부가 결정될 것이다. 거래 재개될 것인지 네. 아니면 정리 매매가 될 것인지를 결정되는데 네. 어제 뭐 좀 이게 안 좋은 소식이 좀 하나 또 전해졌습니다. 4월 27일입니다. 네. 횡령 배임 혐의가 또 추가로 좀 발생이 됐는데 아. 고소인은 GW 바이텍, 피고소인은 GW 바이텍의 전 대표이사는 김모 씨 외 2명입니다. 네. 그런데 횡령 금액이 5억 6,300만 원이에요. 자기 자본의 4.4%. 아주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상장 적격서 실질심사 사유는 추가됐지만 네. 사유가 추가됐다는 거는 고려사항이 하나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좀 작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제 어떤 경험상 말씀드린다면 네. 발생 금액이 좀 이 자기 자본의 현저히 낮은 한 4%대 이 금액이라면 네.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성장성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이로 인한 어떤 이 네. 가부 결정에 대한 어떤 결론이 안 좋게 나진 않고요. 저는 그 좀 효과 좀 미비하지 않나. 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판단이 좀 드는데 네. 어찌됐든 한 6월 첫째 주에 이 네. 가부를 좀 앞두고 있는 이 회사인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네. 상장 유지 쪽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네. 하는 판단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GW 바이텍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현재 이제 주권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관련 공시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 기부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한 상황이실 텐데 이제 그런 가운데 물론 뭐 횡령 배임 소식과 같은 안 좋은 악재가 전해지긴 했지만 그 금액이 다소 낮기 때문에 우리 변 대표님께서는 조심스럽게 어떤 거래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GW 바이텍이 향후에 어떤 좋은 모습으로 다시 좀 투자자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리지 않도록 좀 의지를 정확하게 좀 표명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수상한 공시 이렇게 살펴봤고 지금 오늘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